미스터트롯 3가 방송될수록 대결이 치열해지며 무대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청자와 음악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22년차 베테랑 가수로서 깊은 내공을 지닌 김용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의 가창력과 무대 해석 능력에 비해 정작 경연에서 얻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김용빈은 왜 저평가된 보석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오랜 기간 트로트계에서 다양한 무대를 경험해온 베테랑입니다. 데뷔 후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음악적 내공과 감정 전달력,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죠. 특히 이번 미스터트롯 3에서 그는 한승기의 명곡 연인을 선곡해 깊이 있는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애절한 가사와 감미로운 멜로디가 돋보이는 이 곡은 감정을 섬세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도화지 역할을 하며 김용빈의 장점을 극대화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강점은 바로 김용빈의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그는 무대에 오르는 순간 마치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부여합니다. 1절에서는 낮은 톤의 부드러운 음색으로 조용히 문을 열어 추운 겨울바람이 살짝 스치듯이 관객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러다 클라이맥스 부분에 이를수록 목소리가 점차 격정적으로 변하며 고음 파트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된 발성과 깊은 호소력을 뽐냅니다. 마지막 후렴구에서 폭발적인 감정이 터져 나올 때 그의 무대는 더 이상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한 편의 이야기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무대가 끝나고 나면 공연을 본 관객들은 감동과 전율을 동시에 느끼며 뜨거운 환호를 보냅니다. 실제로 마스터 장윤정도 이건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다 라며 대놓고 감탄을 표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방송에서 공개된 김용빈의 점수는 1542점으로 상당수의 시청자와 전문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의 보컬 디렉터이자 유명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장진영은 솔직히 오늘 김용빈이 1등할 거라 생각했다. 감정 전달력과 무대 장악력은 완벽했다며 자신의 SNS에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른바 김용빈 저평가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계기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부 팬들은 김용빈 무대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낮나? 진정한 트로트 감성의 끝판왕인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미스터트롯 3의 평가 기준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현재 미스터트롯 3의 경연 흐름을 보면 화려한 퍼포먼스나 드라마틱한 무대 연출을 갖춘 참가자가 높은 점수를 얻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춤을 곁들이거나 댄서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참가자들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쉽고 그만큼 투표나 심사위원 점수에서도 유리한 편입니다. 반면 김용빈은 감성과 노래 자체의 완성도에 집중한 정통 트로트 무대를 선보여왔습니다. 오랫동안 다져온 안정된 실력으로 승부를 보지만 쇼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기에 당장 눈에 띄는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출연한 철록담은 댄서들과의 화려한 콜라보로 1591점을 받았고 손비나는 높은 고음과 강렬한 무대 연출로 1587점을 얻었습니다. 이들에 비해 김용빈은 묵직하고 감미로운 보이스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되 별도의 퍼포먼스 요소가 없이 노래만으로 승부한 것이 점수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김용빈이 워낙 오랜 경력을 지닌 베테랑 가수라 항상 잘하는 가수라는 이미지가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에게 이미 굳어져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이를테면 그가 아무리 대단한 무대를 만들어도 김용빈이라면 당연히 저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선입견이 작용해 다른 참가자들처럼 파격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경력 많은 실력파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성장의 드라마나 새로운 발견이 시청자들을 끌어당기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베테랑 가수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스터트롯 3에서는 출연자들의 감동적인 개인사가 부각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건강 문제를 극복했다거나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워왔다는 서사가 하나의 드라마가 되어 시청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의 경우 이미 트로트계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자극적인 서사나 특별한 이슈가 많지 않습니다. 오로지 실력에 집중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프로그램의 화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점수도 높게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의 팬덤은 매우 탄탄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응원 투표에서 김용빈은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차분히 무대를 지켜보다 보면 결국은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을 것이라며 김용빈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용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반의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노래 실력보다는 퍼포먼스와 시각적 요소를 극도로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방송의 흥행과 화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트로트의 본질인 감성과 해석, 그리고 노래 자체의 완성도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가요 평론가들은 트로트가 원래는 감정 표현과 스토리 전달이 중요한 장르이지만 요즘 오디션에서는 아이돌 프로그램처럼 화려함과 즉각적 재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합니다. 그 결과 진정한 가창력과 심도 있는 감정선을 가진 참가자들은 다소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한 팬이 직접 정리한 점수 데이터를 보면 8회 동안 화려한 퍼포먼스를 앞세운 참가자들은 평균 1580점 이상을 받았지만 김용빈처럼 정통 트로트 스타일의 무대를 고수한 참가자들은 1540점 전후에 머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예시로 언급되는 철록담 1591점과 손비나 1587점의 무대는 댄서와 강렬한 조명, 파워풀한 보이스로 무장의 극적인 효과를 노렸습니다. 반면 김용빈 1542점은 별다른 시각적 요소 없이 오직 보컬과 감성만으로 승부했습니다. 이런 숫자는 프로그램이 본래 노래를 평가하려고 만든 무대인지 아니면 쇼를 강조하는 무대로 변질되고 있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미스터트롯이 아니라 미스터쇼가 되어 가고 있다는 볼멘 소리를 내놓기도 합니다. 결국 김용빈은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경연 상대가 강해서 점수가 밀린 것이 아니라 쇼 중심의 평가 시스템에서 희생되고 있는 정통 트로트의 진정성을 대변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3가 점점 공연형 무대를 우대한다면 김용빈 같은 실력파 가수들은 계속 저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이런 구조가 장기적으로 트로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평가 논란은 오히려 김용빈의 팬덤을 결집하게 만들었고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커지게 했습니다. 또 김용빈이 다음 무대에서 어떠한 새로운 시도나 반전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의 핵심은 노래를 통해 감성을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과한 퍼포먼스나 화려한 무대 연출에만 가점을 주는 시스템은 트로트 장르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컬 실력, 창법, 감정 표현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통 트로트 무대와 아이돌식 퍼포먼스 무대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된다면 당연히 댄서나 특수 효과가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장르적 특성과 무대 의도에 따라 세분화된 평가 항목을 도입해 다양한 스타일이 고르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스터트롯 3의 심사위원단은 여러 분야의 음악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트로트 장르에 대한 전문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통 트로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심사위원의 참여와
트로트 자체의 음악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를 보완한다면 보다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베테랑이지만 늘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은 김용빈에게는 숙제이자 기회입니다. 이미 그는 자신만의 깊은 감성과 안정된 창법으로 고정 팬덤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대중적인 스타일의 선곡을 고려하거나 무대 연출에도 간단한 퍼포먼스를 가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화려함을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시청자가 원하는 트렌드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팬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지향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방송 외적인 무대나 이벤트에서도 팬들에게 직접 다가가 인지도와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김용빈 저평가 논란은 미스터트롯 3의 공정성 문제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전반의 방향성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쇼만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붙잡는 것이 정말 옳은가? 트로트가 가지는 깊은 감정성과 세대 간 소통의 가치를 얼마나 잘 살려내고 있는가? 프로그램이 앞으로 진정한 트로트 실력자를 발굴해내려면 다시 한번 기획 의도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률과 화제성도 중요하지만 음악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트로트 오디션은 시청자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어야만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퍼포먼스 속에서 순간적인 재미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트로트 본연의 정서와 감동을 원하고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김용빈처럼 묵직한 진정성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를 채우는 가수가 왜 저평가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곧 미스터트롯 3화 향후 트로트 오디션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하는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무대를, 어떤 가수를 더 지지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미스터트롯 3의 평가 방식은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논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점수에 대한 불만이 아닌 트로트와 오디션 프로그램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화두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